라인을 모르고 파리 가는 건 난 필요가 있다. 그건 난 그래서 많이 그러면 아유 뭐 갈 수 있지. 그리고 들어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김민재를 모르려고 민행 가는 건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의 어떤 지적에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강행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돌아오기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우디와의 네. 경기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뭐 조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홍현석 선수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뭐 황희찬 선수가 투입된 거 외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이 경기가 좀 진행됐는데 일단 사랑하는 우리 페노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어요, 이 경기를?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니폼 하나 사줬다고 네. 진짜 야. 해안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첫 네. 승의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경기력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웨일스전보다는 조금 더 뭐 좋은 모습도 나오고 했었지만 예.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우리의 이 스쿼드에 비해서 경기력 자체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준다. 네. 라는 건 경기 내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좀 압도했었던 마지막 흐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승리를 거뒀으니까 한숨 돌렸는데 이게 10월 달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뭐 책임감을 좀 가지고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죠. 뭐 10월은 튀니지와 베트남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 줄로 정리하자면 뛰어난 개인들의 능력이 부족한 팀워크, 팀 전술을 아하. 딛고 네. 일단 1승을 거둬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지금 우리가 선수의 소속팀 그다음에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 예. 발롱도르 30인에 들었던 선수를 동시에 2명을 보유한 팀 역사상 우리에겐 없던 팀 개개인들의 능력이 참 좋은 시절이잖아요. 네. 역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가장 지금 뛰어난 팀이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사실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줘야죠. 아, 그렇지. 더 파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네.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지면서 6연패를 당한 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팬들에게 근래 화제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벤제마, 네이마르, 캉테, 밀리코비치, 사비치와 같은 선수들이 모두 다 갔기 때문에 유명하긴 한데 예. 그게 역설적이게도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에게는 어떤 게 일어났냐. 우리나라 국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우디 국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못 뛰어요. 잘. 네.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다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팀이 사우디입니다. 그런 사우디 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싸웠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뭐가 네. 부족했지? 그랬잖아. 개인의 뛰어남은 있었는데 결국 그런 개개인들을 묶어서 뚜렷한 전술, 확실한 약속,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패턴,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팀의 컬러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상대를 찍어 누르냐? 여전히 그러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김민재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일 잘했지. 네, 그다음에 뭐 이재성 선수의 개인 돌파라든지 황희찬 선수가 벌려주고 그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플레이 이런 건 좋았지만은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하는 건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두고 싶어. 직선적으로 좀 더 빠르게 경기했으면 좋아. 이 두 가지예요. 네. 그죠? 요약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말로 하는 자기 축구에 대한 설명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의 숫자를 많이 놓고 좀 더 템포를 빨리 가져가고 싶어는 큰 틀이고 네. 그러면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공격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교한 패스를 위해서 난 후방 빌드업에 좀 더 주목을 할 거야. 나는 전방 압박을 할 거야. 나는 전방위적인 개겐 프레싱을 할 거야. 난 사이드를 이용할 거야. 어디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또 거기 안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큰 틀은 이제는 좀 알겠어요. 뭔지는. 손흥민을 왜 톱으로 쓰는지 투톱으로 쓰는지는 알겠는데 그럴 때 좀 더 들어갔을 때 디테일이 이거구나. 세부적인 전술은 이거구나. 이거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어가자면 어제 이제 부버지형하고 입중계를 했는데 부버지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이게 결국 팀워크가 좀 안 맞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이나 그리고 공격수들이 너무 고립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3월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간격이 좀 멀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예. 그 간격 유지를 좀 잘 못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직선적인 축구를 좀 선호하고 앞으로 이제 뻥뻥 때려놓다 보니까 예.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약간 멀어지죠. 근데 요 라인을 잘 이게
약간 오밀조밀하게 만들지 못하는 게 클린스만이 그동안의 문제였거든요. 그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제는 약간의 그래도 그걸 의식을 해서 이재성 선수가 어제 좀 너무 잘했죠. 잘해요. 어제 좋았어요. 이재성 선수가 지난 경기만 해도 엄청 측면에만 있었어요. 근데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그 간격을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기록을 보면 그 지난번 웨일스전과 비교했을 때 네.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는 줄었어요. 볼 터치는 줄었는데 키 패스는 1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네. 7개나 했어. 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볼 점유율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내려오다가 이제는 이재성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니까 조금 더 위쪽에서 볼을 잡으니까 볼 터치는 줄어들었는데 결정적인 상황은 많이 맞이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경기는 약간은 좀 의식을 해서 해법을 좀 변화를 가져 나온 부분은 있다.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다. 네.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공격의 선수들 그것만 놓고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어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과감하게 1대1을 치잖아요. 그럼 1대1을 치면 수비수는 돌파해서 골문 쪽으로 향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안 막나? 막지. 그렇죠. 한 명이 또 딸려가요, 이재성에게. 황희찬이 어제 선발이었잖아요. 왼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직선적으로 파요. 그렇죠. 사이드로 벌려. 그럼 안 따라가나? 들어와서 컵백할 텐데 따라가요. 그러면 벌써 수비수들이 2명이 사이드로 빠진 거죠. 예. 근데 조규성 선수가 어제 보니까 이게 몸이 올라오고 또 유럽에서 어쨌든 뛰었던 경험들이 되니까 전방 압박을 상당히 열심히 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뛰어 진짜. 계속 막 눌러주는 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재성과 황희찬이 벌려요. 수비수를 최소한 한 명씩을 달고 빠져요. 조규성 선수가 센터백을 묶는 움직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제는 분명히 그런 건 좋았다. 네.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더 몇 가지 장면에서 이 장면은 우리가 팀 플레이, 팀골, 팀이 어떤 패턴이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어제 한 70분 정도 전후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확 떨어지지? 이거에 대한 걸 끝나고도 계속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지? 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지? 어제에서 막판에 우리가 실점할 뻔했잖아. 그렇죠. 김민재가 막 김민재가 밀렸죠, 사실. 힘들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었어. 분명히 소속팀에서 막 뛰는 선수들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더 떨어지더라고. 전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해봤어요.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이 직선적으로 하잖아. 네. 그러니까 짧게 서서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막 빵 지르고 뛰어가고 빵 지르고 뛰어가. 체력 소모가 좀 많은 축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이가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 연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체력 소모가 많아야 되는 특히 그런 위치가 어디예요? 풀백? 근데 왼쪽 이기재 그렇죠. 91년생입니다. 네. 현재 32이에요.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진짜 쓸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용우 그렇죠. 30살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높아요. 물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멤버가 따로 소집돼 있으니까 젊은 선수들이 글로 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 있는 1월에 아시안컵을 놓고 보면 그래 이 멤버를 어떻게 버텨보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시안컵도 아시안컵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또 북중미 월드컵 3년 뒤에 그렇죠? 월드컵이면 3년 뒤에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이기재 선수가 3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주전 왼쪽 백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없죠,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잘 관리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원들을 뽑아서 계속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멤버를. 네. 그래서 이 멤버에 뽑혀서 벤치에 앉혀놓건 아니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 라고 하는 선수들을 K리그를 포함해서 막 찾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저는 재택이냐 뭐냐 이거는 형태고 그런데 열심히 해서 K리그 선수들도 어떤 식으로 많이 본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보지 않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봐야 됩니다. 3년 그렇습니다. 뒤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재 풀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예. 자, 이제 그런 노력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뭐 달수 형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좋았던 점, 그리고 이런 뭐 우려되는 점도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제 그나마 조금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던 거는 혹시 좋은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찔러준다거나. 그렇죠. 네, 확실히 좀 클래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여기 있나요? 혹시? 자, 김민재 선수 특히 저 아래쪽의 장면은 진짜 아름다웠어. 저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가 찔러준 거 손흥민 선수가 받고 또 이재성이 또 침투하는 쪽으로 그대로 결대로 밀어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1대1 찬스를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확실히 김민재가 저런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이 아래 장면을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수비랑 공격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김민재가 이거는 그걸 또 찾아내네. 진짜 이거는 김민재의 그냥 개인 퍼포먼스로 우격다짐으로 막 밀고 와서 사우디가 당연히 이게 안 되니까 예. 상대가 안 되니까 밀고 올라와서 이게 어거지로 이제 넣어준 건데 저게 사실 중앙에서 누군가 황인범이나 뭐 누군가 받아서 연결고리가 돼서 주는 게 더 이롭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장면은 너무 일단 김민재 선수가 좋아서 그래서 어제 약간 간격이 멀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김민재 때문에 많이 커버를 했어요. 뒷공간 김민재가 커버해주죠. 네. 앞공간 김민재가 커버해주죠. 이러니까 우리가 간격이 멀어도 김민재라는 그 존재가 일단은 아시아권 국가들하고 할 때는 최소한 정말 치트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난 이거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좀 애매하거나 부족한 포지션 중에 어디 확실히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지금 저 그림 아래 그림으로 놓고 볼게요. 저 4명을 만약에 조규성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이라고 할게요. 네. 우리 지금 공격을 4명까지 두고 싶은 거잖아. 많이 두고 싶다며요. 크리스만이. 그러면 저렇게 위로 올렸으면 미들은 상대적으로 2명밖에 안 남는다는 개념이잖아요. 황인범하고 박용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허리 싸움이라든지 볼을 저렇게 간격이 넓게 벌어지면서 문제가 중원에서 발생될 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풀백을 최소한 2명 중에 1명은 가운데로 붙여줘야 돼. 네. 그래서 거기서 숫자 싸움이라든지 간격을 좁혀줘야 되거든요. 풀백들의 위치 선정이 되게 애매해 지금 축구가. 이 지금 축구에서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만약에 풀백이 절로 가면 저는 센터백이 저렇게 올라오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건 전술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센터백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가 우리가 마크맨들이 센터백이 올라옴으로써 실제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후리하게 돼요. 올라오니까 마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붙을 수밖에 없으면 다른 쪽에서 후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주위에 좀 받쳐줘야죠. 네. 그런 포지셔닝은 좀 그런 디테일이에요. 이제는 정말 K리그 선수들을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낮까지 확인한 언론 보도는 클린스만 감독이 당분간 좀 원격 근무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귀국하지 않고 유럽 간 김에 유럽파를 체크한다는 계획. 16일 김민재의 바이에른 레버쿠젠의 경기를 관전한다 였는데 조금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공식 공지가 저에게 전달됐어요. 그렇습니다. 9월 14일 오후 3시 55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예정이고요. 귀국 시 출국장에서 클린스만 감독 귀국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에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유럽 구단을 방문, 관계자 미팅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코칭 스태프과 여러 가지 분석을 유럽에서 하려고 했는데 10월 명단 발표 전에 K리그 선수를 먼저 확인하는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일정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오네요. 옵니다. 유럽으로 바로 가서 바이에른 뮌헨 경기 레버쿠젠 경기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옵니다. 네, 한국으로 오죠. 예. 그러니까 와요. 남으려고 했던 것도 팩트입니다. 네, 남으려고 했던 것도 여기 지금 팩트인데 협회가 얘기했지만 남으려고 했는데 들어온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협회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여론이야? 응? 여론이죠. 여론이에요. 예.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유럽까지 계속 가 있으면 그쵸. 잡음이 계속 생기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9월 A매치가 끝났잖아요. 13일에. 네. 다음 A매치가 10월 9일부터 시작이에요. 금방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안 남았어요. 한 3주 반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한다는 게 3주 만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예. 그러니까 굳이 지금 또 한 10일 정도 김민재, 손흥민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맞아. 굳이 또 본다는 게 약간 좀 이치에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들어와서 이제 K리그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K리그를 봐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K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라 이런 게 아니라 국가대표팀 뽑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위치가 당연히 해외파가 있는 위치 말고 해외파가 없는 위치가 문제죠. 네. 김민재의 옆자리라던가 그 박용우가 뛰는 그 중앙 미드필더 자리, 왼쪽 풀백 자리 이런 자리는 어차피 K리그 선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선수들을 약간 그 K리그 내에서도 약간 부진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막 뽑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전술에 맞는 선수,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 이런 선수들을 잘 보고
뽑아야 네. 10월달에 좀 발전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초에 이제 음.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경기 보면서 뭐 김민재 몸 상태를 체크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축구 팬들이 어떤 의혹을 가졌냐면 3일 뒤에 미넨에서 그 지역 축제 옥토버 페스트, 왜 김민재 선수가 이 맥주 들고 사진 찍고 네네네. 그래서 전통 의상 저 입고. 사진 준비한 거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음.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조금 체크한 그 정도로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니 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거 관련해서 사실 미디어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김민재를 보려고 미넨을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발표가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렇게 했잖아요. 미디어에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니? 봐봐요. 선수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고 K리그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그건 당연하죠. 근데 네. 누군가를 보러 갈 때는 세 가지 이유 안에 한 가지는 최소한 해당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수거나 봤는데 부족한 선수, 아직 내가 네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아하. 그죠? 세 번째, 지금 이 타이밍에 가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체크할 게 있어. 그러니까 즉 필요할 경우. 네네. 이 세 가지 말고 현지형 가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못 봤거나 좀 덜 봤거나 지금 가서 꼭 뭔가를 체크할 게 있거나. 그렇지. 김민재가 여기 해당돼요? 자, 첫 번째 못 봤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도 소집돼가지고 그쵸, 계속 네. 덜 봤습니까? 김민재는 우리가 다 알아요. 네. 그다음에 뭐가 가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나 김민재에게 체크할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그런 변수가 없어. 그런데 김민재를 보러 뮌헨을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팬들이, 난 팬들의 지금 뭐 이게 말이 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저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유럽파 그동안 좀 덜 받은 선수가 있어요. 네.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만약에 파리를 간다고 했으면 난 이해. 파리를 이강인을 보러 간다고 그러면 난 이해. 체크 뭐 왜냐하면 이런 거. 세 번째 필요하잖아. 내가 가서 이강인 선수가 한 달 정도 부상으로 했는데 몸 상태도 한번 들어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쵸, 10월에 그쵸.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네, 네. 구단을 좀 만나볼게. 10월에 A매치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보고 루이스 엔리케랑 내가 좀 만나서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플랜에 지금 뭐 영입도 많이 되고 변화가 있다던데 좀 잘 신경도 써주고 네. 오케이, 난 너의 플랜은 내가 좀 이해를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강인 선수에게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강인을 모르고 파리 가는 건 난 필요가 있다. 그건 난 그래서 많이 그러면 뭐 갈 수 있지. 그리고 들어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김민재를 모르려고 미넨 가는 건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이거 되지 진짜 않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의 어떤 지적에 이건 안 되겠구나. 네. 강행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돌아오기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관철이 된 것 같고